기준시가,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상승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일수록 그 부담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정렬 안효근 세무사입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세금이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금이 많이 나올지 정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을 화면에 놓고 계산식에 들어가는 요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시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준시가를 한번 볼게요. 이 기준시가는 흔히들 공시가격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공시가격은 시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세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부르는데요. 2020년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을 세우면서 일정한 목표치를 설정을 했고 지금은 69%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현실화율도 올릴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9% 비율이 아니라 이 69%의 곱해지는 시세가 매년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6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 올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지역이 서울이었습니다. 특히 강남 상구는 24.7%, 성동구는 무려 28.98%까지 뛰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여기에 69%를 곱한 공시가격도 계속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법이 바뀌지 않아도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고 그에 따른 기준시가가 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기존 12억 원 공제가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집을 보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라면 공제 금액이 오히려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5억 원 차이가 나는데요. 세금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 최고 세율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하면 최대 1,750만 원까지 세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 이 비율은 기준시가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지게 되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그 세금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60%인데 2027년부터는 70%로 오르고요. 그리고 2028년도에는 이 70%가 유지되지만 예외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2주택자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 소재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는 60%이지만 2027년도 이후부터는 70% 그리고 2028년도부터는 예외적으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80%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비율 하나가 오르는 것만으로 이 과세표준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볼 세율 인상과 맞물리면 그 효과가 배로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율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2028년부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표를 잘 보시면 2026년, 2027년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이 되었던 세율이 2028년도에는 주택수와 상관이 없이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28년도부터는 1주택자든 몇 채를 보유하든 상관없이 가액만 크면 무조건 똑같이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기준시가는 시세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고, 기본공제는 비거주자에게 불리해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70% 또는 80%로 상승을 하고, 세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됐던 세율이 일원화되게 됩니다. 계산식의 4가지 요소가 전부 다 상승을 하게 되는데, 특히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부담이 훨씬 더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4가지 요소가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가 100억, 그리고 50억, 30억인 아파트를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할 건데요. 세 아파트 모두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준시가는 이 시세의 현실화율인 69%를 곱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따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시세 10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기준시가는 100억 원에 현실화율 69%를 곱한 69억 원입니다. 2026년 4,030만 원이던 종부세가 2028년도에는 8,84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 대비 2배가 넘는 증가이죠. 다음은 시세 50억인 아파트인데요. 기준시가는 50억 원에 69%를 곱한 34억 5천만 원이고요. 2026년도에는 1,155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정확히 2배가 되는데, 증가한 세액은 시세 100억대 아파트보단 적지만 2년 사이 2배 증가한 거면 세부담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 30억인 아파트인데요. 기준시가는 30억 원에 69%를 곱하면 20억 7천만 원이고, 그러면 2026년도에는 305만 원이고요. 그리고 2028년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645만 원입니다. 30억 아파트 역시 예외 없이 부담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2026년 대비 2028년도엔 모두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단지마다 기준시가가 다른 점, 그리고 거주, 비거주 여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세액 변동은 있겠지만, 개편안이 확정되면 개정 전보다는 확실히 종부세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크게 기준시가,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이번 개편안은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상승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일수록 그 부담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계산은 이 세액공제 등 이 계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 계산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세무법인 정률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궁금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